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왜 이 스피드 400을 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오토바이가 3대 있어요. 오버리터, 쿼터, 지금 이 스피드 400 쿼터죠. 그 다음에 125 스쿠터 PCX. 제가 오토바이를 그렇게 많이 타진 않습니다. 1년에 끽해봐야 5,000km 정도나 탈까? 그런데도 이 쿼터급 하나를 기초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평상시 오버리터 기종을 주로 타면서 종종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PCS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장복이나 아니면 헬스클럽이나 운동하러 갈 때 이럴 때 잠깐 타는데, 아니면 KTX 갈 때 타거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라이딩을 즐기지는 않거든요. 라이딩을 하러 나간다 하면 이제 오버리터를 끌고 나가게 되는데, 근데 저기 잠깐 가까운데 한 바퀴 돌고 가 싶은데, 그럴 때 이 무겁고 큰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기가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럽거나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그렇게 큰 오토바이가 아닌데도,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알라인 D가 그렇게 덩치 큰 오토바이는 아니잖아요. 할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무게도 그나마 가볍고, 그런데도 이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옛날에 탔던 CB400 정도의 컴팩트한 오토바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꾸준하게 있어 왔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제일 애정을 갖고 탔던 기종이 예전에 대만제 오토바이인 울프 125가 있었거든요. 그걸 참 재밌게 탔습니다. 당시 클래식한 디자인에 꽂혀가지고 신나게 탔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도 보면 브래드 피트가 벨스타프 팬더 가죽 자켓 딱 입고 본네빌이랑 인디언 스카우트 타고 달리는 모습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상상한 거죠. 125 울프를 타면서 혼자 그렇게 재밌게 타고 클래식에 상당히 꽂혀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모토구치 구형 V7 3도 V7 3세대 또 한때 보유하고 했었습니다. 참 재밌게 탔었는데 왜 팔았더라. 아무튼 그런 연유로 클래식 바이크에 대한 미망 같은 것들이 늘 있었는데요. 그동안 클래식 바이크의 선택지는 로얄 엔필드 아니면 가와사키 더팔 아니면 모토구치 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TCS가 없어요. 이게 좀 저한테는 큰 단점인데요. 저는 오토바이를 재밌으려고 타지 죽으려고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자가 제일 원칙입니다. 근데 TCS가 없는 모델을 탄다? 이건 좀 제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이 있고, 물론 125 스쿠터 같은 경우는 좀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이 로얄 엔필드나 더팔 이런 거는 그동안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모토구치 V7에는 TCS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유도 했었고요. 그래서 모토구치 7의 최신 세대, 최신 기종으로 그걸 살까 하는 생각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1,7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신차 가격이. 혼다 CB650R도 1,100만 원인가 했었거든요. 그거보다 700만 원이 비싸다고?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근데 프로모션은 하나도 없어. 열쇠고리 하나 안 줘. 이 돈 주고 못 사지, 그런 생각이 크게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알라인 T가 크게 할인을 하면서 가격이 V7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박스 엔진 한번 타보지 뭐 하고 알라인 T로 잠깐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큰 배기량 오토바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래식 모델에 대한 미망이 있었다. 요런 이유들이 이게 바탕에 깔려 있던 차에 이 스피드 400이 나온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거 나오면 사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얼른 예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출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한 몇 주 지나니까, 아니 혼다에서 GB350C를 한국에 낸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많은 분이 GB350C보단 GB350S가 더 이쁘다고들 하시지만, 저는 이 C 모델의 완전 옛날 오토바이 같은 이 디자인이 더 좋거든요. S 모델은 지금 이 스피드 400과도 좀 비슷한 디자인 큐를 갖고 있는데, 전 C의 옛날 오토바이 모양이 조금 더 좋습니다. 물론 이 스피드 400의 좀 더 현대적인 모습도 뭐 싫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예쁘긴 예뻐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여름에 이 GB350C에도 예약을 걸었죠. 그러고 나서는 먼저 나오는 놈으로다가, 둘 중에 먼저 나오는 놈으로다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오토바이를 기다리면서 이 오토바이에 대한 커뮤니티를 이렇게 눈팅하고 다녔습니다. 이 두 오토바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나름의 다들 합리적인 이유로 다양한 의견을 내시던데, 그때 그 스피드 400을 선호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GB350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스피드 400이 한 급 위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출력이 거의 2배니 다른 체급으로 봐야 한다, 뭐 그런 의견이죠. 그런가요? 저는 뭐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냥 두 모델이 특성이 다르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스피드 400은 출력이 좋으니까 GB350보다 훨씬 경쾌한 주행을 할 수 있어서 좋죠. 그리고 또 운동 성능이 아무래도 직발에서뿐만이 아니라 엔진 출력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스피드 400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단기통 엔진은 저 RPM일 때가 이 배기음이 좋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2-3천 RPM 정도 다닐 때 소리가 동동동동동동 하면서 가장 좋은데, 이 출력이 스피드 400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GB350도 그 정도 RPM에서는 스피드 400하고 비슷한 토크가 나옵니다. GB350은 워낙에 저속 토크 세팅이라 이미 3000 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반면 이 스피드 400은 8000 RPM에서 최대 출력이 나오는데 최대 토크는 6500에서 나오고, 그 출력을 중시 여기면서 스피드 400을 한급 위급이다라고 좋아하시던 분들은 이 영역의 RPM을 주로 사용하면서 스포츠 주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스피드 400은 8000 RPM 근처부터 매우 불쾌한 진동이 크게 올라온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전 아직 길들이기 중이라 거기까지 올려보진 않았는데, 길들이기 끝나면 또 한번 올려보려고요. 어떤 분은 6500 RPM부터 진동이 슬슬 거슬리기 시작한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진동 때문에 그런 고 RPM을 사용하는데 꺼리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40마력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력이 그림에 떡이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결국 타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GB350의 세팅이 가장 쾌적하게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세팅일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주행 스타일을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내심은 약간 더 GB350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기울어진 건 아니라서 먼저 나오는 걸 산다라는 마음을 뒤집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트라이엄프 쪽에서 먼저 출고 순서가 되었다는 연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400을 구하게 됐죠. 오늘의 결론, 제가 스피드 400을 구매한 이유는 GB350보다 먼저 나와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며칠 타보니 GB350 생각은 또 전혀 안 나네요.